백두산이 다시 폭발할 경우 벌어질 피해 상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큰 폭발이라는 백두산. 폭발 당시 25km의 불기둥과 500에서 700도에 달하는 분출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양은 온 유럽을 마비시켰던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의 1000배에 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암, 화산 쇄설물, 산체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형 화산이 폭발하더라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정도의 피해는 수십 킬로미터 내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죠. 백두산에서 600km 정도 떨어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는 화산재로 인한 것인데요. 윤성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화산재는 날씨와 화산 폭발 규모 VEI에 따라 피해 규모가 0원에서 11조 원까지 불어납니다. VEI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규모가 10배씩 커집니다. 백두산은 폭발 규모 예측이 어려워 최소 VEI 4에서 7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유럽의 항공을 마비시켜 3조의 손실을 본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이 VEI 4인데요. 백두산이 이 규모로 폭발하면 우리나라에 줄 피해는 제로입니다. 4m가 넘게 쌓인 대량의 분출물로 10km 떨어진 폼페이를 박살내버린 베수비오 화산이 VEI 5 규모인데요. 이 정도 규모 역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산의 높이를 1200m나 깎으며 지름이 7km짜리 호수를 만든 탐보라산이 VEI 6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 폭발해야만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전 세계에서 2000년에 한 번 터지는 규모인 VEI 7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백두산 폭발이 VEI 6 이상일 경우에도 북동풍이 불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진처럼 동해바다나 일본 쪽으로 영향을 줄 뿐이죠. 하지만 1년 중 북동풍이 부는 5월 초에서 6월 초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몇 년간의 기상 데이터 중 우리나라에 최악의 피해를 줄 수 있었던 기상은 2013년 6월 7일입니다. 이때 화산재로 인해 11조가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화산재는 눈이 아니라 녹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면 점토처럼 되고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젖은 화산재가 달라붙는 송전선은 누전을 일으키죠. 사람이 마시면 폐에 악영향을 주고 천식을 일으킵니다. 결국 살수차를 동원해 화산재를 치워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산재는 1mm만 내려도 도로 차선이 가려지고 안개가 낀 듯한 날씨가 되며 벼농사 피해, 차량, 철도, 비행기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0mm만 내려도 도로 통행 불가, 정전 발생, 단수, 막대한 작물 피해가 생깁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강원도로 백두산 폭발 하루 만에 96mm가 쌓이고 2일 후에 100mm의 화산재가 쌓입니다. 이곳은 무려 99%의 작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철도와 도로, 비행기가 모두 운행 금지되어 2일간 발이 동동 묶이게 됩니다. 경상도와 충청북도도 각각 25mm와 14mm가 쌓여 93%와 75%의 작물 손실을 입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10mm 미만으로 쌓여 50% 이하의 손실을 입으며 광주와 전남, 제주도는 0mm로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피해율은 31%로 약 4조 5천억의 피해를 입습니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 손실은 11조 2천억에 달합니다. 역대급 태풍인 루사가 불어올 때 입힌 손실의 2배가 넘는 거죠. 항공의 경우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비행 금지가 내려져 최대 42시간까지 항공 운항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최대 1,500억의 피해를 입힙니다. 제조업 또한 반도체 등 미세먼지 취약업을 중심으로 5일간 조업이 중단되어 5조 9천억의 피해를 입힙니다. 결과적으로 최악 오브 최악의 상황일 때 저렇게 된다는 것이며 웬만하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백두산 폭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